자, 본격적으로 구해줘 다음 주 출발할 텐데요. 제 왼쪽과 오른쪽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매니저, 박채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진짜 의리 있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한 분이 더 바쁜 시간대 그리고 더 입맛에 맞는 또 코너와 프로그램으로 또 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금요일을 지켜주고 계신데 송유 매니저는 뭐 이야기할 분량이 좀 더 많다는 거 어떻게 호재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외로움이 더 큰가요? 정확히 알고 계신데 일부러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더 많은 정보 이렇게 제공해드리니까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악재입니다. 악재다. 네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저는 사실 뭐 좀 짧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죠. 사실 방송 시간이 길면. 길어지면.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면 피곤함이 싹 가실 텐데. 네, 그래서 오늘도 PT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좀 졸리신 분들 보시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PT가 몇 장이라고요? 네, 20몇 장 되는 것 같습니다. 20 몇 장.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루하면 안 됩니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춤이라도 여러분 지루하면 중간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그냥 댄스 들어가니까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시장 얘기 조금 넉넉하게 해볼게요. 큰 그림부터. 일단은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와, 2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FOMC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계속 들어오는 듯한 모양새예요. 지금 1월, 2월 합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 규모가 7조 6천억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때 팬데믹 이후에 최대 물량과 최대 수급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1월에 좀 시장이 반등 나오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짧게 끝났고 다시 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해 들어서 전 세계의 어떤 주식형 펀드의 자금의 어떤 이동 과정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시아 쪽, 특히나 신흥국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쏠렸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사실 팬데믹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았고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웠었죠. 하지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아직도 뭐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려운 부담감들도 조금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주요국 같은 경우는 2023년도뿐만 아니라 내년에 굉장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베팅을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도 사실 국내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들에게 베팅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래서 사실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 자금은 꾸준히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왜냐면 채팅창에서 자두님께서 네. 외인 수급 왜 들어오는 건가요? 코스피도 이제 살짝 쉬어갈 구간 같아서 불안불안하네요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달러도 어느 정도 내려왔고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연준도 조금씩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대표 종목들 그다음에 뭐 대만에 있는 뭐 TSMC라든지 대표 기업들로 자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벌써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이 올라가고 기술적으로 봤더니 코스피 전고점 부근인 것 같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ETF 인버스까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인버스를?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최근에 한 달 정도 계속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 빠져진 거에 비하면 사실 거의 뭐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사실. 지수도 거의 많이 안 올라왔고요. 특히나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작년에 이 매크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평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연말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도 지금 조금씩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도 우리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베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올라왔어요. 예.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 있는 겁니다. 다만 기관들은 조금씩 파는 것 같아요. 좀 매매 텀이 좀 짧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를 좀 앞둘 때는 기관들이 좀 던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계속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외국인들 수급에 집중을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시면 예. 충분히 2월달, 3월달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요. 벌써부터 너무 시장이 꺾일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분 안 계시다고 방언 터졌네요.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답답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FMC 뭐 송유 매니저도 보셨을 테니까 네네.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2월 달에 오르는 종목들의 색깔, 섹터들의 색깔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굉장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금리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약간 경기 민감주, 이제 시크니컬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약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반등폭이 굉장히 컸었고 한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반도체랑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사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진짜 안 가는 종목 계속해서 갖고 있으셔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짜릿 종목은 빨빨 자르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업종들 혹은 아직까지 좀 많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성장주나 기술주 위주로 한번 포트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경기 민감주가 간다. 그리고 네네. 대부분 그렇게 된다면 네네. 지수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가 맞죠?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저도 일단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25%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반등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멀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도 기업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월 달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무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좀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자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방송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올리시면 최대한 1인분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을 최대한 많이 소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분 다 각자의 뷰가 있으시고 시장을 좋게 보는 거는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시니까 어떤 섹터가 갈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섹터 성적이 어땠는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관 2.5, 2.5원 올랐다는 거예요? 야, 이런 퍼센트도 안 소프트한 숫자 붙여주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숫자들. 네. 2.49%, 여행은 2.93%.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도 네. FOMC 전에 요 종목과 섹터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리뷰를 해주시면서 네네. 이게 내 뷰가 변했다? 아니다? 뭐 요런 것도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박재수 매니저님부터. 일단은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노 투어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조금 있었죠. 약간 주 초에 좀 약간 시장이 좀 밀렸었고 그다음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가 기준은 한 3% 가까이 갔지만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한 0.4% 정도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아직은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여행사들 중에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 대비해서 이 패키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패키지 상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매출 구조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또 좋은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가 실적의 턴어라운드죠.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주시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바로 모두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다음 주에도 사실 일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는 예. 관광객들 이제 어떤 제재들이 좀 더 많이 또 풀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행객 수도 늘고 있고 항공사 쪽에서도 여객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투어 올해 또 실적에 엄청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올해 말까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목표가를 일단 짧게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잡아드렸는데요. 그대로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두투어를 말씀을 해 주실 때 중국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냥 좋은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FOMC 지나고 나서 네. 이 리오프닝 종목들 2월 안에 정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뷰를 가지고 계신지 혹은 FOMC에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투자자들의 시선, 이제 수급의 시선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매크로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많이 안 보고 있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연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막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게 또 한동안 계속 밀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지만 예. 보세요. 지금 1월 달에 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방어력은 또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장이고 특별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 뭐 AI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약간 좀 민감한 종목들을 베팅하지 않으셔도 사실 이렇게 무난하게 실적이 좀 성장할 만한 종목들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일단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 만약에 수출주라면 뭐 무역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수출 지표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매월 변화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뭔가 숫자로 확인되는 종목들을 미리 좀 잡아 놓으시면 굳이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사실 급등주들 사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끌고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조금만 올라도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실적 성장주들은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단계 좀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 가지고 꾸준히 갖고 가시면 작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그냥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두님께서 강원랜드 바닥이라서 주말에 공부 좀 해보고 다음 주 매수해 보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모두투어랑 강원랜드랑 만약에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 네. 둘 중에 뭐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어떤 게 좀 더 나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모두투어가 난 것 같고요. 근데 강원랜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트 방금 봤는데 네. 일단은 지금 1, 2, 3, 4 거의 4거래 연속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이제 연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강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재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을 때쯤에 그리고 거기서 실제 지금 연저점 부분인데 여기서 반등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 강원랜드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일단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조금 천천히 보시면 이거 좀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저도 것 같다? 관심 종목에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이거 반등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보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모두투어 리뷰를 해봤고요. 송률 매니저의 강관, 세아 제강. 사실 요거는 좀 타이밍 싸움으로 봤을 때, 네네. 뭐 좀 길게 봐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뷰가 좀 네네. 바뀌셨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FOMC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제 의미는 어떤 없었다. 결과 나오더라도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큰 이제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저번 주에 이렇게 제가 포커스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친환경 LNG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약간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관광을 생산을
환산하려면은 열형 코일이 중요합니다. 열형 코일이 작년 4월에 톤당 이제 한 1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한 25% 이렇게 할인이 됐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세아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마진이 충분히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LNG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상풍력에도 신사업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대구경 강관을 또 납품을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정관도 이제 납품을 합니다. 유정관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채취할 때 쓰이는데 100% 전량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약간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약간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바라봐야 될 섹터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말티님, 정의사회구현님, 하얗게 불태웠다님,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까요? 구해줘 다음 주 헬프 섹터 보여주시죠. 건설? 네. 건설 지금 뭐 네네. 아파트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2차 전지 제가 예전에 가져왔을 때도 뭐 테슬라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 왜 가져왔냐 그러셨거든요. 예.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좋은 그럼요. 포인트입니다. 수소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환경이 와.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요? 바뀌기 때문에 정책도 그렇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어떤 방향도 그렇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 투자금도 그렇고 네. 수요가 굉장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뭐 해외에서 뭐 재료가 나왔다든지 뭐 정책이 확 바뀌었다는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면 중국? 뭐 미국, 유럽 이런 주요 국가들이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정책까지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근데 이게 이제 실행이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선도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일단 조정도 많이 나왔었고 가격도 싸고 환경은 만들어졌고 담아갈 때입니다. 원래 2차 전지 프린스인데 요즘 2주 연속 2차 전지 안 갖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 2차 전지는 뭐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2차 전지가 쉰다 이렇게 봐야 아니, 돼요? 2차 전지 갖고 나오시면 약간 좋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하도 매일 가져오니까 예.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한 주 만에 뭐 내용이 확 바뀌진 않잖아요. 이 섹터들이. 그래서 그렇죠. 수소는 일단 제가 작년 한 5월 달에 한번 가지고 나온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꼭 한번 자세하게 아니 설명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수소가 그 몇 개월 동안에 누워 있었는데 네네. 네.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 일정도 있습니다. 일정도 있어요? 네. 아하. 요 종목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누가 먼저 하실까요? 뭐 저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눈치가 백단입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 자, 송률 매니저의 건설. 와, 대단하다고 하니까 요때 사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사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져오기 무서운 섹터죠. 네, 건설주들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 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건설주들이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사태, 그리고 자금 시장 경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내용들도 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체크하실 수가 있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건설사 주가 수익률 작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설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만한 게,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5% 빠졌는데 여기 몇 개 종목들 보시면요. GS 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 빠졌고요. DLENC 같은 경우는 44% 빠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평균이 3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5% 빠질 때 건설업은 37% 빠졌는데 지수 대비해도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던 게 바로 건설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설하시면은 당연히 안 좋은 생각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년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자, 최근 한 달간 코스피와 KRX 건설지수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0.93%가 올랐는데 KRX 건설지수 같은 경우는 13.8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 한 달에는 굉장히 지수보다도 더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건설하시면 사실 작년에 대선 공약, 약간 정책 모멘텀 많이 기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1월 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업무 추진 계획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밑에 신규 정비구역 4.8만 호 지정 추진. 그러니까 약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자금 시장이 경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설 사업 단계별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기관의 보증 공급 신설 및 확대 추진.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미분양 사태, 미분양 사태 계속해서 걱정하실 텐데 건설사들의 연간 분양 실적 및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자, 지금 여기 이제 빈칸의 점선이 이제 2023년도 이제 추정치인데 자, 대부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분양 추정치가 오히려 늘었고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도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는 그렇게 뭐 하락한 기업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우디 관련 내용도 있고 해외 파이프라인 관련 내용입니다.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GS건설이라든지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일단 전 대표적으로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거의 다 사우디, 요르단, 알제리 이렇게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수주 잔고가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요 건설사들의 연간 해외 수주 및 전망인데 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먼저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약 2배 정도가 해외 사업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DLENC 같은 경우는 엄청 거의 약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도 증가를 했고 GS건설도 증가를 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약간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위축이 된 건 사실이지만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이제 실적이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부동산 대출 규제 더 풀고 건설사 유동성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금 이제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양 사태입니다. 미분양 사태인데 대출 규제 풀어지면은 어느 정도 미분양 사태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건설사 유동성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한 줄을 줄이면은 대형 건설사들한테 앞으로 좀 혜택이 많이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관련 주요 뉴스인데 자, 여기 한 4줄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오늘부터 이제 앞전 3일까지 나온 기사예요. 대우건설 9천억대 나이지리아 정유공장 보수공사 수주 9천억대입니다. 9천억대. 예. 9천억대.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 많았던 레고랜드 미수금 135억을 수령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건설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특히 이제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750억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건설업종 평균치가 마이너스 37%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질문이 있을까요?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진짜 궁금한 걸 질문해야 돼요.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가봅니다. 일단 예. 제가 항상 건설주 볼 때 네. 인테리어 산업과 같이 묶어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인테리어나 건설 쪽 보면은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간 이제 매매 네. 수급 동향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선행 지표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약간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건설만 보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도 좀 묶어서 같이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네. 건설을 먼저 보고 약간 순환매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나중에 보는 게 좋을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부의 혜택이라든가 일단 첫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건설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후발주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메인으로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약간 중소형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수 아나운서? 근데 계속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너무 안 좋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네네. 안 좋아서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아, 예리하다. 그런데도 얼마나 거기- 안 좋으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다 푸나? 네네. 그런데도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로봇 이야기도 굉장히 네네. 많은데 로봇을 네네. 이기고 건설에 가야 되는 네네. 이유가 뭡니까? 이 부동산 시장 이게 뭡니까? 제가 건설을 망쳤나요 혹시? 예, 꼭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인데 또 이제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위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혜택성 이런 이제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선되면은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약간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올 한 중반까지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섹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 워낙 안 좋다 얘기를 했는데 바닥 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맞습니다. 건설도 같은 의미로 좀 같은 코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안 네네. 좋은 건 알겠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선반영으로 빠져서 네네. 지금 올라오는 구간인 건지 네네. 어떻게 상승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예리하죠? 아까 맨 처음에 예. 제가 이제 건설 섹터가 빠졌던 이제 큰 요인 4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이제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건설 같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램 가격 그리고 이제 재고에 굉장히 민감한데 건설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에. 근데 특히나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OMC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언지를 줬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이 최근에 한 달 동안 가장 반등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추세 전환 구간이라고 봐도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채팅창에서 별점을 좀 주시고 질문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홍님께서 별 5개 주셨는데 이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가 이따가 이유를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을까요? 아니면 시청자 질문 혹시 있을까요? 시청자 질문 건설주는 해외 수주에 따라서 희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나요? 해외 수주요? 네. 해외 수주는 사실상 뭐 실적하고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멘텀이라고 하면 사우디 모멘텀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우디 중심의 매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택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저조합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내 매출 비중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경 님이 어떤 건설주인지에 따라서 별이 하나에서 5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극단적이다. 같아요. 예, 네. 왜냐면 해외 사업 비중이 많은 또 건설사가 있고 국내 사업 비중이 또 많은 건설사가 있고 뭘 짓느냐에 또 따라서 네네. 실적이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별로 안 궁금한데 질문 너무 많이 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좋아하시나 봐요. 저요? 네. 안 좋아하시죠? 다음 주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요거 제가 종목 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니까 15%가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한 2.5% 정도? 네. 근데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네네. 거 보면 네네. 단기적으로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한 단기 상승,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네. 지금 15%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셨다시피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0%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10% 오른 걸 비해서 15% 개별주가 오른 거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긴 하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네네. 올라간 거지 그렇죠. 의미 네네. 부여 없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건설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점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고 그냥 있어요. 송률 매니저님 잘생겼다. 네. 뭐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5개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컨셉을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예 안 쳐다보는 거 가져오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오늘 일단 안 보는 섹터 가져와 보자. 자, 알겠습니다. 저희의 별점. 근데 별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건설주를 들고 계신 분들도 많네요. 자두님도 하나 들고 계신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별점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짜다 2개. 명반꿀이니까 제가 잘 가라고 일부러. 저도 건설 우리 아파트 얼마나 잘 짓습니까? 해외 사업도 좋고. 근데 제가 잘 가라고 2개 드린 겁니다. 3개 반은 좀 짜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지금 빼놓지 않고 매일 체크하는 게 저평가주들 움직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건설주도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꽤 있어서 사실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한 개 반을 뺀 이유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사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또 이제 공격적으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수주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지 못하면 좀 그게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서 확실히 뭐 사우디 이런 거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 경계감을 갖고 좀 선별을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하나 반을 뺐지 건설주 자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 봅니다. 네.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네. 약간 네옴이라는 테마가 좀 묻은 그런 건설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종목 바이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1개 반을 뺐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3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2개 주신 분이 말씀하실 건 아닌 아니, 것 저는 같은데. 마음은 뭐 6개, 7개입니다. 저는 굳이 다음 주에 건설주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 주만 봐도 내려갔던 종목들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건설주가 크게 올라왔나? 살살 싶더라고요. 때려요, 살살. 사람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네. 주에 크게 이슈도 없는데 굳이 왜 건설주? 라는 힌트 생각이 보고서는 우리가 별점을 해야 돼요, 진짜. 아. 자극적인 힌트가 진짜. 그리고 네. 별점도 익명으로 해야 돼요. 익명으로 해야 돼요. 저 아. 늘 말씀드리거든요. 전 이거 진짜. 부담돼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 제발요. 투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힌트 일단 볼까요, 그러면? 네, 힌트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은 건설업인데 여기에 해상풍력하고 원전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상풍력 그리고 원전 사업까지. 자, 송윤 매니저의 건설 들어봤고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의 또 다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는 섹터 수소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제 수소 섹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과는 지금 현재 정책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주요 국가들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의 어떤 방향성과 실제 투자금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흐름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 진짜 한 8개월 만에 수소 섹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기업들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오늘 뉴스인데 혼다가 이제 GM과 공동 개발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뭐 만든다. 그래서 내년 또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 차뿐만 아니라 미국 차에도 이런 전지를 납품을 좀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기사 하나만 넣었지만요. 혼다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수소 쪽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수소 차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시대에서는 뭐 수전의 설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소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해서 수소 사업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글로벌 대기업들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특히나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시세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단기뿐만 아니라 좀 더 올 하반기까지도 볼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만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지금 현대 넥소는 워낙 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전 세계에서 판매량 1위가 승용차 중에는 우리나라의 넥소입니다. 아주 잘 팔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수소차가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2025년도까지 뭐 BMW도 있고요. 르노도 있고요. 또 아베코도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다음 장 한번 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제 SUV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용차 쪽에서의 수소 이 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기차보다 상용차에서는 수소차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고 약간의 개선들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용차 시장을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부담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요. 뭐 소재라든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거래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글로벌 수소 투자, 황금기에 진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도 그렇고 최근에 리포트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주요 국가들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파워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그다음에 중국도 지원 정책이 수소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소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일단 유럽을 먼저 보면요. 일단 러시아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친환경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내에 연간 수소 생산을 한 1천만 톤,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을 1천만 톤까지 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까지 늘리겠다라는 것들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자, 거기다가 고정 보조금을 10년 동안 제공을 해서 수소 사업을 우리가 확대를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지금 유럽연합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지금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해 나가면서 협력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국가인 유럽이 일단 수소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미국인데. 유럽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정리된 도표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방송 마지막에 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미국도 있습니다. 자, IRA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역시나 그린 산업 확대를 위해서 10년 동안 수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수소 생산 보조금을 포함해서 약 95억 달러나 되는 돈을 수소 허브 건설 그리고 탄소 포집 예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수소허브 건설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괜히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수소허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개나 되는 관련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소 쪽은 실제적으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 최대 3달러,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한국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일단 1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개정안도 이제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묶여 있었던 어떤 걸림돌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IRA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도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제 14차 5개년 개혁을 했어요. 이때부터 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도까지 수소차를 무려 100만 대까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실제 중국이 또 밀어붙이면 또 잘하잖아요. 그죠? 전기차도 금방금방 늘었죠. 그래서 전기차의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내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중국 수소차 시장의 성장률은 본격적으로 이제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과 좀 거래 관계가 있었던 기업이라면 더욱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부터. 자, 국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6월 달에 문 연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2월 2일 날 기사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한전 그리고 발전사들 5개사와 전력거래소, 가스공사까지 해서 다양한 지금 지자체라든지 또는 정부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까지도 묶어서 합심을 해서 지금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수소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통과 설비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수소 생태계에서 약간 뒷단에 있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선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앞에 이 앞부분이 문제였어요. 인프라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이런 인프라들, 그 유통에 대한 어떤 제약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후발주자가 아니죠. 이 생태계에서 뒷부분에 있었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환경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자, 수소 승용차 올해 기준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2,250만 원, 그다음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시내버스는 2,100만 원 등등등등 지금 수소 관련된 자동차들 전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자체별로 또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100만 원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수소차 시장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보조금은 역시나 최대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17,000대 가까이까지 될 것 같고요. 자, 수소차 보조사업 시작 후에 보급량이 굉장히 늘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수소차가 총 29,0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56대가 작년에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가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환경부도 지금 지자체에서 상용차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인가요? 네, 31일부터 2월 7일. 그러니까 2월 달, 지금 2월 달이죠. 2월 7일까지 한 3회에 걸쳐서 환경부가 지자체를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소차가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급을 확대할지에 대한 전망들, 그다음에 지역별 맞춤형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지자체 쪽에서 나오는 수소차에 대한 어떤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올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요는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SK, 롯데, 현대 등등등 대부분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리고 지금 넥소가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지금. 작년에 전체 수차 판매 대수가 1월부터 11월까지 18,000대가 좀 넘었었는데 그때 17,000대가 넥소였습니다. 승용차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수소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주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수소차의 구동 원리인데 일단은 이 내용들은 그냥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소와 그리고 물이 생기는 건데 물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훨씬 더 안정성을 갖고 있고 친환경에 더 가까운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강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기차보다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충전 시간, 그다음에 공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클린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넥소 같은 경우는 공기를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환경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정부의 단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됐었고요.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안 나왔었는데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의 어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LPG보다 안전하다는 게 미국 이제 화학공학회에서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LPG, 그다음에 디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수소 생산량 급증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전의 설비 등등등 수소산업 전반적으로 사용이 될 만한 소재나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아마 끝났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도 잠시 후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낸 거 확실해요? 네,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끝났네요. 이것저것 다 넣어놨네요. 네네. 다 잘 봤어요? 잘 봤죠, 그럼요. 중간에 나가시던데. 누가요? 제가요? 아닙니다. 되게 진짜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감명 깊게. 알겠습니다. 수소. 어렵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냥 수소 친환경 에너지라서 가야만 한다 해서 별이 나오고 있지 뭐 네.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수소가 지금 좋다라는 의견은 딱히 없습니다. 전기차가 예전에 10년 전에 됐죠. 매겨놓고 엄청 신나하네요. 네. 수소. 네. 제가 질문해요.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거 다른 거는 없고,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저쪽 나라 가가지고 300조 넘게 이제 투자를 받아왔다. 그 안에 이제 뭐 수소 관련된 네. 그런 투자도 있어서 유니크랑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쫙 받았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도 수소가 또 이슈가 있을까? 또 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수소차는 상용차 시장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각 지역별로 인프라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데 어떤 지역은 또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환경부에서 이거를 지금 늘리려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미팅을 계속 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유니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급등이 나왔었지만 나머지 또 선도 기업들 있잖아요. 그나마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이번 주 초에도 안 흔들렸어요. 예. 대부분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제 220평선 다 뚫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구간이라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괜찮다. 수급도 괜찮고 기술적 분석도 괜찮고 다음 주에 정책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음 주 정책 기대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수소 관련주도 몇 개 보면요, 뭐 예스 퓨얼셀 뭐 여러 개 봤거든요. 지금 범한 있죠. 퓨얼셀도 그렇고 지금 뭐 두산도 상합 있고. 프론테크도 있고 봤는데 얘네가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다 어, 공통적으로. 중요하네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혹시?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누가 사다가 네. 팔았어요. 근데 한두 그래서 중간에 종목이면 내려온 겁니다. 네. 다 그렇던데요, 근데? 다 그래요? 네네. 근데 다 같이 오늘 팔았나 보네. 왜냐면 이게 수소 섹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약간 수소 섹터도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했어요, 대부분. 근데 오늘 시장 상승률 대비했을 때 좀 강했던 섹터들은요, 대부분 다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니 약간 단기 차익 매물이 특히 기관 쪽에서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두지 않네. 네네. 민수 아나운서는 짧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수소 내에서도 어디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차? 네, 일단은 다음 주에는 이제 수소차,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에 뭐 지자체에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수소차에 조금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소재나 거기다 더불어서 사실 수소차보다 또 이제 수전의 설비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넓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희의 별점 시장에서는 별점 어때요? 우리 시장 여론 조사했을 근데 때는 수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가야만 한다. 라는 의견 때문에 5개가 있고 딱히 크게 이슈는 없어요. 그래요? 네, 5개 주신 분 계세요. 기본충실님이 5개. 기본충실님. 네. 그분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기본충실님이 환경도 생각하고 예. 수소가 에너지, 철강, 화학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소비될 것 같기 때문에 5개를 드린다 해서 5개. 이외에는 뭐 3개, 2개 하고 개커명민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야, 양심은 있네요. 중간에 나갔다 와가지고 별점을 후하게 주시네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진짜 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소가. 근데 갈 모멘텀도 사실 적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길고, 저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갈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인버스로 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인버스로 4개 드렸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인버스로 1개 반을 드린 거예요.
좋아서. 왜냐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 주는 모르겠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스케줄이 나오면 표정 좀 살짝 풀어주셔야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뒤에 구해줘 다음 주랑 써있는데. 네. 구해줘 다음 주. 그래서 약간 지켜볼 만은 하다. 근데 이제 당장 다음 주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개 반이에요. 세 개는 좀 그렇네요. 3개 엄청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와. 신재생 에너지 시세가 좀 났을 때 태양광 다음에 그리고 또 풍력 다음에 저는 수소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소까지 크게 힘이 안 닿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개를 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태경 님이 명하나님 포트에는 없는 업종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수소 간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힌트 뭘까요? 네, 오늘 수소 힌트는요. 수소 핵심 기술입니다. 이 범용은 아니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몇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적은 덤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수소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선도하는 거 많습니다. 배터리, 손흥민, BTS 대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송유일 매니저의 아까 힌트 건설 해외 뭐 플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짧게 가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여러분들, 네, 많이들 갖고 계신 종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사우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S-오일이 발주한 샤인 프로젝트도 수주했죠. 수주했고 지금 사우디에서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사업 부문으로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상풍력이랑 원전 밸류체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건설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집중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해상풍력하고 원전 밸류체인인데 원전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설계, 시공 그리고 SMR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 더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2년 매출액 20조였습니다. 근데 23년 올해 예상 매출액은 23조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현대건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가는요 37,750원부터 37,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4,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나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해외로 뻗는 K건설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와야 우리가 실적을 낼 수 있는데 현대건설 그 중심에 있다는 거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별점을 두 분 다 짜게 드렸다고 네네. 오해하시는데 저는 인버스입니다. 제가 짜게 드리는 게 좋죠?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섹터 안 좋아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밥도 뭐 찌개도 짜게 먹어요. 그럼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 아까 힌트 뭐였죠? 수소? 선도 기업입니다. 선도 글로벌 선도 기업. 네, 손흥민, BTS 그다음 요겁니다.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예.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사실 지금 이거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섹터 자체가 이런 인프라나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이런 걸림돌들 때문에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제 위치를 좀 찾을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수소 관련된 최고의 핵심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멤브레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 멤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료 전지 안에서 왜 중요하냐면 수전의 설비에서도 중요한데 이 수소 관련된 이 전지라든지 이쪽에서는 역시나 전기차와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리막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전에는 고호사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상하프론테크가 국내에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범용 제품이 어떻게 보면 범용이라고 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1월 말부터 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리스크도 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장기 이평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200일 이평선은 이제 돌파를 이번 주에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1년 1개월 만에 20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한 조정 후 외국인 매수세가 재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한 1년 정도 주요 매물대가 한 45,000원대 좀 많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만 일단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갭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33,100원에서 3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에서는 상하프론테크,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참 두 분이 나오실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가격 전략도 수정할 수가 없지만 딱 찍어놓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려야 되는, 하지만 항상 수익률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개인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수소 섹터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아까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좀 작은 글씨들도 있었죠. 이런 자료들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박철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도 받아가시고 매일매일 장전부터 장 마감까지 시황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은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시죠. 네, 친절하게 많이 해드리고 좋은 있습니다. 정보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예, 제가 현대건설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10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시간 분량 줄여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올려두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유 검색하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두 분 다 공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선 유쾌하시지만 또 따로 가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별점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웅 매니저가 진행하는 요 섹터 O일까 X일까, 그리고 어떤 탑픽 종목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계석으로 가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두 분 매니저의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8.5점을 받았고요. 탈탄 소화를 목표로 수소 사업이 확대 중에 있고 또 글로벌 대기업들의 수소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수소 관련주의 단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차가 제2의 전기차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황금기로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행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유망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관련 탑픽으로는 상하프로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 건설을 선택했고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8.5점으로 수소와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풀리고 있고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는데요. 건설주에서 탑픽으로는 해상풍력과 원전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또한 고성장에 진입했다고 하고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신사업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 수소와 건설 업종의 흐름 체크해보셔도 좋겠고요. 네, 이어서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